We need heroes. We need you. 이미 많은 이야기와 평가가 나온 영화이고 많은 말들과는 무관하게 흥행에는 성공할 영화입니다. I have this power, but I don't know where it came from. 호평도 불평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블 영화이기 때문이고 이 영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마블 영화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캡틴 마블의 아쉬운 점과 그럼에도 의미 있는 지점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Aren't you the cutest little thing? Aren't you cute? And what's your name, huh? Fury. What's you? I'll be back. 우선 캡틴 마블은 마블의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단독 작품이라기보다는 마블의 정리정돈의 일환,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에 가깝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대, 그러니까 닉 퓨리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엔드게임과 새로운 어벤져스 팀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건 캡틴 마블을 위한 영화인 동시에 크리족과 스크롤족을 위한 영화이고 무대를 우주로 옮기기 위한 에필로그, 그러니까 설명서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Grunge is a good look for you. Did you have a rough day, Agent Fury? 캡틴 마블은 이제까지의 자잘한 오류들을 수정하고 설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아쉬운 점, 브릿지 역할을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Okay, prove you're not a Skrull. That's a photon blast. And? A Skrull cannot do that. I'm just supposed to take your word for that. 본래 마블 영화들이 다 이런 식이긴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 영화는 완결성 있는 한 편의 단독 영화입니다. 동시에 앞뒤로 자잘한 설정들, 전체 그림과 연결되는 떡밥들을 깔아두면서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독특한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죠. 영화의 드라마화라고 할까요? 이 자체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묶음 상품입니다. 여기서 마블이 가장 잘했던 건 사실 균형 감각입니다. 연속되는 세계관의 설정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개별 작품으로서의 개성과 역할들도 나름대로 선보여 왔거든요. I can do this all day. 예를 들면 페이지 1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아날로그 액션을 기반으로 한 첩보물, 전쟁 드라마에 가까운 색깔을 드러내고 토르는 클래식한 신화, 서사, 판타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시리즈 전체의 기둥과 유머, 그리고 메카닉물 등의 장르색을 드러냈죠. 페이지 2와 3에 가면 이 각 개성들이 섞이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토르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키치한 매력을 뽐낸다든지 하는 식이죠. 전반적으로 상향 편준화되면서 각 영화의 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앤트맨이나 블랙팬서 같은 새로운 영웅들을 수혈하면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정리하면 마블 영화는 다 비슷해 보이는 와중에도 각자 다른 한 끝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영화의 톤일 때도 있었고 시그니처가 될 액션 장면일 때도 있고 혹은 OST를 활용한 방식일 수도 있죠. 어떤 식이건 해당 영화에 그 히어로 하면 딱 떠오르는 인장들이 있습니다. 캡틴 마블은 그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존재감이 희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캡틴 마블이 어떤 영웅인데? 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떠오른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Train's heading for a tunnel up ahead. 무엇보다 아쉬운 건 시그니처 액션이 부재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있는데 약합니다. 있을 건 다 있는데 뭔가 둔탁하고 약하다. 이게 영화 전체에 깔려있는 인상입니다. 크리족에게 속아서 기억을 조작당하고 내내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캐롤 댄버스처럼 캡틴 마블의 정체성 그리고 개성도 함께 억제당하는 느낌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히어로 영화를 완성시키는 건 결국 빌런입니다. 빌런의 존재감,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캡틴 마블은 전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악역을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타노스가 그 역을 맡게 되겠죠. 캡틴 마블을 상대할 강력한 악역이 없으니 각성한 순간 영화가 끝나는 느낌입니다. 능력을 제한당한 히어로는 캡틴 마블의 영화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웃거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가다 보니 분명히 군데군데 유머 코드가 상당히 있는데도 눈치가 보입니다. 뭘 해도 시원하게 터지지가 않는 거죠. 느낌상으론 페이지 1에 나왔던 영화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대가 90년대로 갔다고 해서 영화의 톤까지 페이지 1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하나씩 예로 들어볼까요?
이 영화는 9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꽤 즐거운 음악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선곡을 통해서 대사나 심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마블이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새롭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비슷한 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하느냐? 영리하긴 한데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앞선 영화들이 훨씬 더 잘했거든요. 기억을 찾아나가는 히어로라는 전체 스토리 라인은 본 시리즈를 연상시키는데 세계관을 재편하는 과정과 캡틴 마블이 정체성을 각성하는 과정이 잘 어우러집니다. 중반의 드라마 파트가 다소 무겁고 늘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캡틴 마블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크리족과 스크롤족의 관계도 설명해야 하고 앞서 깔아놓은 떡밥들도 정리해야 하고 할 게 많습니다. 제이슨 본의 시점만 집요하게 따라가는 영화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영화가 택한 방식은 플래시백 그리고 대사 설명입니다. 중간에 드라마 파트가 다소 지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느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급합니다. 닉 퓨리를 만나서 금방 서로 이해하고 버디무비 같은 분위기로 전환되죠. 오래된 친구인 마리아를 만나서 금방 벽을 허물고 블랙박스의 설명 한 방에 기억이 완전히 돌아와 버립니다.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은 매우 평면적입니다. 게다가 우주를 무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른 행성, 그러니까 크리족 파트와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I'm ready. 캡틴 마블의 시그니처 액션이라면 날아다니면서 포튼 블라스트를 쏘는 건데 우리는 비슷한 유형의 액션을 훨씬 화끈하고 빠르고 강력한 걸 이미 봤습니다. 바로 DC 영화에서요. DC의 슈퍼맨이 보여줬던 속도감, 우주를 날아다니는 비현실적인 액션의 파괴력이 훨씬 자극적입니다. 물론 취향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캡틴 마블의 액션이 상대적으로 둔탁해 보였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캐릭터의 물량과 서로 다른 톤의 액션들의 조합으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캡틴 마블도 전체 중에 일부로선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으로 한 편의 영화를 떠받친다 라고 하면 가능은 한데 식상합니다. 좋게 말하면 안전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덧붙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간중간 CG도 부악하게 느껴진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마블인데 이 정도야 싶은 장면들.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최상의 롤러코스터를 기대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더 탐욕스럽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서 캡틴 마블은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좋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프랜차이즈의 숙명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블은 항상 시대의 요구를 잘 캐치해 왔습니다. 대중이 무엇에 호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상품으로 잘 포장해서 판매했단 말이죠. 흑인 관객의 요구,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블랙팬서라는 상품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블랙팬서가 흑인의 관점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본 영화냐?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삼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훨씬 많은 영화입니다. 진짜 흑인들의 고충, 범인들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일종의 대리만족의 서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고 잘 포장된 상품입니다. 흑인과 백인, 문명의 위치를 역전시키는 걸로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거죠. 물론 디테일한 감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제까지 블록버스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흑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영웅으로 만든 영화가 없었다 라고 하는 비교의 차이에 있습니다. A race of noble warriors. Heroes. Noble warrior heroes. 캡틴 마블은 전 세계적으로 각성 중인 여성 인권, 여성의 자리와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크리족과 스크롤족의 선악구도를 역전시켜 난민 문제도 살짝 건드리죠. 앞선 기술 문명을 지닌 그리고 인간에 훨씬 가까운 외모의 크리족족이 선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룰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것. Skrulls are infiltrating your planet. 낯선 외모의 변신 능력으로 집단에 스며들어 내부의 공포를 일으키는 스크롤 종족이 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난민들이라는 것. 매우 선명하고 상징적인 구도입니다. 다시 양성평등 문제로 돌아가서 원더우먼이 신화의 영웅서사를 뼈대로 해서 여성의 힘을 잘 포장하고 만든 상품에 가까운 느낌이라면 캡틴 마블은 각성과 전복의 드라마 자체를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원더우먼은 그냥 여성 캡틴 아메리카에 가깝습니다. 강한 정의감에 강한 힘, 거기에 때로는 배려심 깊고 친절합니다.
남녀로 나눌 필요 없이 강한 영웅, 근데 그게 단지 여성일 뿐, 이런 식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캡틴 마블은 조작된 기억과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는 인물입니다. Something in my past is the key to all of this. 그의 상관인 로그는 기억은 의심을 낳아 널 약하게 하니 과거는 잊어야 된다. 유머는 주의를 흐트리고 분노는 적을 유리하게 만든다 라며 끊임없이 감정을 죽이라고 하죠. 비어스를 최상급의 전사로 만들겠다는 로그의 조언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통제를 받는 최상급의 전사만을 허락하는 거죠. 크리족의 슈프림 인텔리전스는 이 모든 걸 강요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은 우리가 준 것이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도로 뺏어갈 수 있다 라고 계속 강조하죠. 선을 넘지 말라는 금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캐롤 댄버스의 힘은 크리족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에너지 코어로부터 흡수한 애초에 본인이 타고난 능력인 거죠. 캐롤이 패치를 떼내는 건 진정한 자아를 각성하는 것인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애초에 캐롤 댄버스는 그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About to show these boys how we do it. You ready? Higher, further, faster, baby. That's right. 90년대 미국에서 여성에게 금지된 전투기 조종을 해낸 사람이죠. 사회적인 억압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캡틴 마블이 뼈대로 삼는 건 바로 이 각성의 서사입니다. 기능적으로 소비되거나 남성 헤게모니 아래 묻혀있던 여성 슈퍼히어로들의 위치 자체를 재설정하는 전복의 드라마인 셈이죠. 영화의 첫 장면, 크리족 수련생인 비어스는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이때 침대에 누운 비어스를 잡는 첫 장면은 일부러 화면을 돌려서 세로로 보여줍니다. 마치 누운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부터 서 있었던 사람, 그게 캐롤 댄버스입니다. 후반부에 과거의 캐롤 댄버스들이 차례로 자리를 박차고 우뚝 서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는 건 바로 이렇게 원래 서 있던 사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발로 일어선다. 아마도 그것이 캡틴 마블의 시그니처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How do I look? Fresh. 자, 지금까지 캡틴 마블에 대한 이런저런 단상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여타 마블 영화들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도드라지는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큰 그림, 전체 전략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캡틴 마블이 너무 기발하고 새롭고 참신한 걸 많이 보여줬다면 뒤이은 엔드게임이 불안해졌을 겁니다. She's just the beginning. 대중의 흐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내고 영리하게 응답하는 영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볼 수밖에 없는 영화. 오늘 썸 타본 영화 캡틴 마블이었습니다.